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자극적이죠. 테슬라, 혼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잡아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머스크의 진짜 승부수, 옵티머스 확신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 하나로요,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완성차 업계의 미래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보면요, 다우, S&P, 나스닥이 크게 오르지도 그렇다고 폭락하지도 않는 애매한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잃었다라기보다는 본격적인 방향 전환을 앞두고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예전처럼 극단적으로 튀지 않고 점점 안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월가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바로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맨 위에 항상 같은 이름이 올라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오늘은 이 리스트 가운데서도 테슬라가 어떻게 자동차 회사를 통째로 플랫폼 안으로 빨아들이는지 그 첫 번째 사례로 혼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통 완성차 기업들은요, 여전히 차 한 대 팔아서 마진 남기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엔진 만들고, 변속기 만들고, 부품 수천 개 조립해서 딜러한테 넘기고, 거기서 또 팔고, 돈 버는 구조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이 게임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옵티머스 피지컬 AI 로봇입니다. 머스크가 계속 강조하는 구조가 딱 이거죠. 하드웨어는 한번 팔고 끝이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구독료, 사용료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데이터, 보험, 로봇택시, 로봇 노동력까지 붙습니다. 즉, 테슬라는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운영체제를 노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좋아, 테슬라가 OS 회사인 건 알겠는데 그럼 전통 완성차들은 진짜로 이 OS를 빌려 쓰게 될까?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지금 혼다 쪽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혼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 미국 시장에서 혼다와 도요타는 사실상 믿고 사는 차의 상징이었습니다. 연비 좋고 고장 적고 중고차값 잘 버티고. 그런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장점들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다가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내놓은 전기 SUV, 초기에 나름 선방했습니다. 모델 Y 다음으로 전기 SUV 판매 2등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끊기고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에서 테슬라와의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혼다가 이렇게 팔려서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체 충전만 구축은 꿈도 못 꿉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듭니다. 자율주행 독자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없고 AI 인재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는 남의 플랫폼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존심은 상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다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의 인프라를 빌려 쓰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부터 테슬라가 전 세계 완성차 회사를 잡아먹는 첫 번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충전 인프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타깃이 바로 FSD, 자동차의 뇌입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브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율주행 경쟁은 센서 스펙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와 AI 분리의 규모 경쟁이라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AI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학습합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실제 도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또 성능이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쓰고 이게 바로 AI 플라이휠입니다. 이 플라이휠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돌리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테슬라입니다. 지금 미국, 캐나다,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FSD를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기고 있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보다 낫다. 택시 기사보다 더 부드럽게 운전한다. 눈길, 빗길에서도 생각보다 침착하다. 특히 FSD 14 버전 이후로는 차량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당황할 만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장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지방도로 차선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차가 살짝 미끄러졌다가 스스로 핸들을 반대로 돌려 자세를 잡는 장면들. 이건 더 이상 미래에 될지도 모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도로 위에서 매일 학습되고 있는 현실의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그럼 현대,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우리도 자율주행 하나 만들지 뭐 진짜 그렇게 못합니까? 이론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돈입니다. 테슬라가 10년 넘게 쌓아온 실제 주행 데이터, 자체 설계한 AI 칩과 네트워크, 전 세계에 깔린 OTA 업데이트 인프라,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면 수십조 원을 몇 년 동안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태우는 동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 우리도 OS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는 OS를 빌려 쓰자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많은 제조사가 결국 안드로이드를 택했던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도 충전은 테슬라 방식, 자율주행은 테슬라 FSD를 쓰는 쪽으로 하나둘씩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다는 그 첫 번째 신호를 이미 보여줬고요. 다른 회사들도 뒤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목의 두 번째 키워드, 옵티머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로봇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을 받는 로봇, 상자를 정리하는 로봇, 공장 라인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나르는 로봇들. 이제는 휘청거리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자세로 걷고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달리기까지 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뛰기 속도를 25%, 50%로 조절하면서 조깅하듯이 달리는 테스트. 상자를 들어 올리고 분류하고 내려놓는 반복 작업.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부품을 운반하는 미션. 여기에 테슬라 특유의 소프트웨어 철학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충전하고 스스로 다음 일을 찾는 구조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해지면요, 사람이 로봇을 잡아서 충전기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가장 가까운 충전 지점을 찾아가서 뒤로 물러나 정확하게 위치를 맞춘 뒤 자기 힘으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머스크가 말하는 최종 그림은 이겁니다.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하고 그 옵티머스가 또 다른 옵티머스를 만들고 그 로봇들이 다시 공장을 확장하고, 즉 로봇이 로봇을 찍어내는 구조, 폰 노이만 프로브 개념을 현실의 로봇 공장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연간 1억대, 10억대 생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 연간 수천만 대, 수억 대 같은 숫자를 전혀 망설이지 않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로봇의 뇌 역시 자동차와 같은 FSD 계열 AI입니다. 도로 위에서 배우던 뇌가 이제는 공장 안으로, 물류창고 안으로, 가정집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동차가 이동수단의 OS였다면 옵티머스는 노동과 서비스의 OS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다는 이미 테슬라의 충전 표준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 보조금 종료, 소프트웨어 역량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조차 테슬라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은 그림이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충전 표준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 FSD를 통해 자율주행 OS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머스를 통해 공장, 물류, 서비스 산업까지 통째로 먹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전통 완성차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우리도 직접 다 해보겠다라고 버티다가 자본과 시간이 바닥나는 길. 둘째, 자존심을 누르고 테슬라의 뇌와 인프라를 빌려 쓰면서 하드웨어 제조사로 살아남는 길. 혼다가 이미 첫 번째로 두 번째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 흐름이 한두 개 회사에서 5개, 10개 회사로 늘어나는 순간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로고는 수십 개인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OS는 사실상 한두 개뿐인 시대.
스마트폰에서 이미 한 번 본 그림이 이제 자동차 로봇에서 다시 한번 복제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변화는 그냥 테슬라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산업이 기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FSD와 옵티머스, 피지컬 AI가 들어가 있고, 혼다 같은 전통 강자들이 하나둘씩 테슬라의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에 대해 그렇게 확신에 찬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 그냥 과장이 아니라 이미 테슬라 안에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 준비까지 조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질문은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어떤 차를 사야 할까가 아니라 어떤 OS가 깔린 차를 탈 것인가? 어느 회사 로봇이 더 싸고 튼튼하냐가 아니라 어느 회사 로봇이 더 똑똑한 뇌를 쓰느냐? 지금 그 판을 테슬라가 혼다부터 시작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지켜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거 잠깐 멈추고 저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이번에 채널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께 돈이 되는 선물, 진짜로 계좌로 연결되는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뉴스 속에서 누가 수익을 가져가고 어떤 종목이 폭등의 스타트를 끊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왔죠. 지난 5월 기억나십니까? 체코 원전 계약 뉴스가 터졌을 때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술 좋네에서 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원전 산업은 앞으로 더 커진다. 지금부터 한국 원전 기업에 주목해라. 그리고 실제로 어땠습니까? 강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연초 18,000원대였던 주가가 97,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무려 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쏘아 올랐습니다. 왜 이런 종목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뉴스가 곧 돈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뉴스에서 기회를 본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뉴스 볼 때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로 돈을 벌까? 어디로 돈이 몰릴까? 이걸 먼저 봅니다.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 배웠고 그 덕분에 대장주를 터지기 직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초대형 시그널이 터졌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발 글로벌 핵폭탄급 뉴스입니다. 실적 폭발, 공급 부족 심화, AI 인프라 투자 경쟁, 차세대 GPU 조기 공급, 뉴스가 연달아 터지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엔비디아 미쳤네 또 올라가네 하겠죠.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흐름이 국내에서 어떤 기업을 폭발적으로 밀어 올릴지, 어디가 진짜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 핵심 포인트인지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분석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 커뮤니티에서는 엔비디아 수혜 국내 기업 단 하나, 정확히 한 종목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엔비디아 실적이 뛰면 자동으로 매출이 튀어오르는 구조. 즉, 엔비디아가 날아가면 얘도 같이 날아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만 조용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구독자 아닌 사람까지 다 퍼집니다. 그러면 수급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라고 인증된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수혜 히든 종목을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지금 잡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10-8409-7921로 그냥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즉시 정말 바로 구독자 전용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 받는 순간 엔비디아 대응 수급 들어오기 전에 즉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여기 곧 물량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발 메가트렌드는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다시 한번 폭발시키는 초대형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후회가 아니라 평생 후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8409-7921 여기로 히든이라고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타이밍 놓치면 뒤늦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